안녕하십니까. 시사업추진팀 이동건입니다. 10월 첫날 10월 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징검다리 연휴인데 이 징검다리 연휴가 굉장히 시장에는 좀 악재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장이 없는 어제 좀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도 이제 여기에 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 증시를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 9월 30날 시장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악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이제 총리가 새로 등장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쪽에 상당히 좀 이제 친화적인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결국 이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런 우려들을 좀 증폭을 시킨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 4월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란이 대규모로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측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방공망, 소위 말하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사실 양국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번씩 주고받은 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사실 보면은 이란이 일단은 대응 공격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란 측의 어떤 성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대응을 안 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이를 벌릴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란 입장에서도 이 어떤 상황을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동에서의 전면전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이번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 준비를 상당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악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특히 시장이 좀 선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미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8월 PC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2%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거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을 하고 또 이제 연준이 9월 비컷 단행과 함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물가보다는 경기, 고용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한 부분이 연준이 어쩌면은 11월에 또 한 번 비컷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연속으로 비컷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연속의 비컷이 시장에는 결코 호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연속 비컷을 하면서 빨리 내리면은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뭔가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 아니냐. 악재가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월 의장도 이제 확인을 해줬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확인해줬죠. 그러니까 연준은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쪽의 어떤 스탠스를 확인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빅컷의 전망이 커져 있다가 이제는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 베이비 컷, 그러니까 25bp 인하 전망이 다시 좀 앞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중국의 부양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정책금리의 동시나 또 장기 유동성 공급, 상업은행에 대한 지원 이런 걸 이제 패키지로 발표를 했죠. 여기에다가 바로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한 이틀 만에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고강도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이것 또한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제와 관련된 중앙정치국 회의가 1년에 4번을 합니다. 1년에 이제 4번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4번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임시적으로 열린 회의였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러한 인민은행의 부양책 패키지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고강도의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인민은행의 금융 안정 조치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결국 재정의 강화, 그리고 부동산 부양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포함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시장에서 바라는 그런 조치들은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진행만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좀 대응 자세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런 경기 침체라든가 내수 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이런 정책의 스탠스를 좀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환호를 했죠. 물론 지금 이제 중국 증시는 10월 1일부터 국경절 연휴에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국경절 연휴 직전에 증시가 이미 급반등을 했어요. 사실 이러한 뭔가 이제 부양책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본격화, 중국 어떤 금융 안정, 여기에다가 또 ECB의 추가 금리 인하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그런 인하 사이클의 시작,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물가 압력 둔화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정책 공조에 나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러한 정책적인 공조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러한 유동성의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그동안 사실 제일 목말랐던 것이 유동성이었죠. 거래 대금이 줄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지금 계속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아가지고 시장에 좀 맥이 끊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예상은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뭐 그리고 비농업 부문 신고용은 한 14만 명 정도의 증가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8월의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그 시장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임시직 중심의 고용 확대가 나타났었고 또 휴가철의 효과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레저 업종 중심의 고용 확대가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 지수 내의 고용 평가가 9월 중에 좀 악화가 된 측면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고용 경기의 어떤 추가 하방 위험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4일 발표된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침체 우려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시장의 연착륙 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지금 금리의 점진적인 인하를 얘기한 부분도 적어도 연준은 지금 시장의 연착륙 기대를 여전히 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과연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도 크게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지금 상승 흐름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어요. 코스피 200의 어떤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은 8.1배 수준인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55%의 저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2004년 이후에 지금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게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증시와 대비해 봤을 때. 그만큼 지금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세 증가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 또 일본의 어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엔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또 외부 요인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초 그리고 이제 9월에 나타났던 큰 폭의 변동성 이후에 이제는 조금은 정상화의 과정에 어떤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리나 사이클로 인해서 유동성의 증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에는 항상 안도 랠리의 국면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이런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글로벌 증시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이러한 어떤 동조화 현상이 좀 빠르게 나타났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의 어떤 우리 시장을 보는 바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수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 2600대 후반까지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여기서 또 이제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중간 레벨 2600을 사이에 둔 이런 또 공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8월부터 형성된 박스권의 돌파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 증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동성의 한계라든가 거래 부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흐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 증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힘입은 유동성의 유입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또 하나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9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거의 7조가 넘는 순매도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만 8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그 시장에 이런 그 반등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꿔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일단 어떤 실적 전망은 좀 하향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하나의 어떤
그 불확실성의 제거 이런 쪽으로 과연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좀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주목하는 이러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0월 한 달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